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단위는 줄이다. 우리는 집에서 각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그치? 콘센트를 꼽으면 전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여기 들어가기 전에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정전기 유도를 배웠어. 정전기 유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너무 자연스럽게 정전기 유도가 있으면 내가 배운 게 정전기 유도였나 비슷했는데 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전자기 유도, 정전기 유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내용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코일 주위에서 내가 일단 자석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막 변해요. 그러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봤을 때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놓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코일이라고 얘기하지, 이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 돼 있지만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은, 얘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즉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돼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역학적 에너지는 그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 만약에 이 자석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하는 이제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지. 움직이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움직이는 이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자, 그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했는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 검류계, 즉 전류가 흐르는지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기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자석을 움직이기만 했는데 전기가 흐르는구나.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한 거는 코일이 가만히 있고 이 자석을 움직이는 거였잖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석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코일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잖아.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여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이 되는 거야. 자석을 움직이든 코일을 움직이든 뭐 주변에서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움직이게 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다음 중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아니면 흐르는 경우를 골라라 할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런 걸 고를 때는 일단 멈춘다는 얘기가 있으면, 정지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친구들은 보기에 자석을 멀리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뭔가 멀리하니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멀리한다는 건 멀리 가만히 둔다는 게 아니라 자석을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이동을 결국은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그냥 한 가지 방법이야. 이 안쪽에 들어가든 바깥쪽에 있든 어디든 가만히 있으면 흐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췄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분간은 전류가 흐르겠지, 이것도 아니야. 어쨌든 멈추자마자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석 주위 이거 지금 방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 아까 전에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한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코일이 어느 쪽으로 감겨 있을지 모르고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 또 어디로 연결돼 있을지 모르니까 멀리 할 때는 오른쪽이고 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외울 수는 없고, 어쨌든 문제에서 멀리 할 때랑 가까이 할 때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같은 방향이다 하면 당연히 틀린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멀리할 때 전류계 그 검류계의 바늘이 멀리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가까이 할 때는 무슨 방향입니까? 하면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 이런 식으로. 알았지? 문제에 충분히 힌트가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왼쪽, 그다음 무조건 시계 방향,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방향하고 이제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 그 전기의 방향도 바뀐다. 검류계의 그 바늘의 방향도, 움직이는 방향도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 가까이 할 때나 멀리 할 때나, 지금 보면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가까이 당긴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에 가까이 있던 것을 멀리 하게 되는 경우는 둘 다 어쨌든 검류계의 바늘이 뭐라고 돼 있어? 돌아간다 라고 돼 있지. 둘 다 돌아간다고 돼 있어. 즉 전류가 흐르는 거야.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움직이면 결국 전류가 흐릅니다. 움직이면.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이 검류계의 바늘이 무슨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문제에서 말 안 했잖아. 그런데 그 가까이 할 때의 방향과 멀리 할 때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가는구나. 문제에서 방향을 지정을 해줬어. 가까이 할 때 뭐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하면, 멀리 할 때는 그럼 오른쪽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내가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들이 많이 헷갈리고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꼭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땐 어떻게 되냐? 무조건 정지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코일 바뀌든 아니든 옆이든 어디든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무조건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검류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지? 멀어지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안에다 넣는 건 말을 안 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가 밖에 멀리 있으면 어떡하지? 이쪽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면 안 되고, 일단은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멀리 하든 가까이 하든 내가 가까운 데서 먼 데서 가까운 데로 움직이면 전류는 흐르게 돼 있습니다. 단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지.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거 내용을 좀 보게 될 텐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담겨서, 가와 같이 코일을 감은 플라스틱관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나와 같이 코일을 감지 않은 플라스틱관에 떨어뜨릴 때보다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진다 라고 돼 있어. 더 늦게 떨어진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질량의 자석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 바닥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유지가 되잖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배울 때 위치 에너지는 내려갈수록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조금씩 늘어나서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되거든. 단 이제 뭐 공기저항이 없을 때겠지.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똑같은 뭐 환경에서 할 테니까, 공기가 있든 없든 똑같이 할 테니까, 그러면 얘네가 똑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주변에 코일을 감아놨더니 얘가 좀 늦게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얘가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얘는 그 역학적 에너지를 계속 보존하면서 가는 반면, 얘는 주변에 있는 코일에 의해서 그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지. 그 일부가 똑같이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밑에 내려와서 뭐 100이 되고 아니면 공기저항이 있으면 좀 줄어든다 했을 때, 얘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이제 얘랑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 전기 에너지 같은 걸로 사용이 되니까 100이 아니라 뭐 80 뭐 이런 식으로 얘한테 소진되는 만큼 줄여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늦게 떨어지는 거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은 전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뭐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해. 땅 하고 달리기를 해. 그러면은 똑같은 지점에 똑같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줄넘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줄넘기를 한 사람이 늦게 도착하는 거야.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중간에 같이 써야 되는, 그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써야 되는 에너지를 줄넘기를 하는데 사용을 했으니까 에너지도 떨어지고 시간도 이제 지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다로 보시면 돼요. 가에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 얘가 가진 에너지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중간에 줄면서 더 늦게 도착을 한다. 그렇지만 그 차이만큼 어떻게 된 거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불을 켜게 된 거죠. 자, 그러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강한 자석을 움직일수록 자석이 강하거나 코일을 감은 수가 많을수록 촘촘하게 많이 감은 거지. 그 다음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집니다. 이런 거는 문장을 읽었을 때 너무 당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 용어가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너네가 꼼꼼하게 읽으면 약간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유형들도 있어. 아, 전자기유도 너무 어려웠는데 막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이 문제 못 푸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이 꼼꼼히 보면 보이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전자기 유도를 사용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잖아. 근데 그 예시들을 여기서는 발전기밖에 소개를 안 했더라고. 그런데 아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과학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뭐 예시들이 있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경우를 찾아봤거든, 예시를.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근데 가장 지금 생각이 나는 건 마이크,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가 있었어. 금속 탐지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한번 그 적어놓은 거를 찾아가지고 밑에다 댓글로 달아줄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야.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예시를 적어준다고는 했지만 그때도 그 문제가 어땠냐면 거기 보기에 있는 애들이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적다 보니까 결국은 답이 나왔거든. 너네가 선생님과 예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전환을 적다 보면 무조건 발견되는 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거 할 거거든. 이제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발전기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역학적 에너지 안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할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러고 이제 그럼 발전기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위쪽에서 전자기 유도를 배우면서 코일이 감겨져 있는 뭐 통같이 생긴 게 있고 그 위 혹은 그 안쪽에서 이제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흘렀잖아. 근데 이 전 국민, 온 세계 사람들이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팔로 막 흔들고 있으면은 그걸로 에너지가 뭐 얼마나 발생을 하겠어. 그러니까 발전기 내부에 자석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코일이 있다는 거야. 자석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일이 자석 사이를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지. 얘가 코일이 움직여.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든지 반대로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일이 자석 사이를 이제 회전하는 걸로 해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졌고 얘가 막 움직였던 열심히 일했던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 표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친구가 물어봐서 그런데 코일은 뭐 코일이 돌아간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문제에서 발전기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해. 알지? 그거나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발전소는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 발전기를 돌려. 왜 선생님 코일을 돌려라고 안 해요? 하면 코일은 발전기 안에 있는 거니까 코일을 돌려, 발전기를 돌려 결국 같은 개념인데 이제 발전기를 돌려라는 말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구조 모든 거를 돌린다는 얘기니까.
전기를 이제 생산한다. 여기서 내가 돌린다라는 이 표현이 진짜 막 회전을 시킨다 막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왜 우리가 뭐 가게도 그렇잖아. 가게 운영을 돌린다고 안 하나? 막 로테이션 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할 때 막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발전기를 뭔가 운영한다라는 뜻도 포함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여기서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 사실은 참 너무 쉬운데 한편으로는 이제 용어가 주는 약간 애매함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잘 봅시다.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 이 중에 내가 가장 이제 유심히 보는 애가 뭐냐면 화력발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하고 약간 그 내용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화력발전은 조금 더 너네가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 일단 수력발전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댐이 있어. 위에 물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또 물이 있는데, 댐문이 열리면 이제 방수를 하면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지.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즉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있는 거지. 댐에 있는 물을 흘려보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발전기가 또 막 돌아가.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도 한 번 더 설명하기 아주 지겹죠? 그 안에 있는 코일이 막 돌아간다 했잖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통틀어서 문제에서 표현을 한 거지.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야. 발전기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발전기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내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제 화력 발전은 의외로 화력이니까 이제 불만 뭐 열심히 때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료를 태우는 건 맞아. 연료를 태우는 건 맞아. 그러면 이제 그걸로 물을 끓인대. 화력 발전에 물이 갑자기 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물이 왜 나와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연료를 태우며 물을 끓여 얻은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너네가 기본적으로 연료라는 말이 있으면 이 연료는 그 화학 에너지입니다. 연료는 화학 에너지예요. 연료는 화학 에너지고, 근데 그걸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가 되는 거야. 태우면은 열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수증기가 막 움직여. 그래서 이 수증기가 움직이는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는 뭐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왜냐면 수증기가 막 움직이니까 위치 에너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상위 개념으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하위 개념으로 막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돼서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가 또 돼가지고 발전기를 돌린다. 발전기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되고, 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연료라는 건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내용이 없지만 연료의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고, 연료를 태우면 그게 무슨 에너지가 된다 했어? 열 에너지가 된다고 했잖아. 연료를 태운 열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알았죠? 연료의 역학적 에너지 해도 되고, 연료를 태운 열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야. 연료를 태웠으니까 그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잖아.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증기는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라는 말 대신에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사람들이 이제 너네한테 물어봐. 야,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그 원흥 살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 도래울마을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너 지난번에 왜 원흥 산다 그러더니 왜 갑자기 도래울 산다 그래? 막 정색해. 뭐 아니지. 그 원흥 안에 우리가 이제 도래울 마을이 또 있는 거거든.
이 화정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학원에 있는 그 학원도 너네 학원 어디 있어? 이제 만약에 선생님 친구들이 물어 너 학원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저 일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덕양구에 있어. 뭐 이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너 어디 학원 어디 있다 그랬지? 그랬는데 화정동에 있어. 그럼 친구가 뭐야 덕양구에 있다더니 왜 화정동에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는 조금 더 포괄해서 나 덕양구 살아 하는 표현인 거고,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로 나온다면 나 그 화정동에 있어. 그 학원이 화정동에 있어 하는 표현이랑 같은 거지. 알았지? 문제에서 표현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막 짬뽕돼서 나오니까 막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역학적 에너지는 조금 상위 개념이고 얘는 좀 하위 개념이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화력 발전이 좀 이제 어렵다. 갑자기 수증기가 끼니까. 자, 풍력 발전은 이제 우리가 여기 선풍기처럼 보면 되겠지. 바람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바람은 막 움직이잖아. 이것도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움직이니까 그게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밑에 보는 항상 마무리는 나는 그래. 지난 이제 감각기관을 배울 때도 감각기관에서 항상 어떤 세포가 있고 마지막에 신경이 있고 뇌가 있었잖아. 항상 마지막이 그거잖아. 그래서 뭐 시각이면은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고 청각이면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잖아. 그런 것처럼 이 발전기 얘기는 항상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항상 마무리는 똑같아. 혹시나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막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보기 중에 정말 너무 답이 없다. 무조건 나머지 4개의 답이 100% 맞는데 이게 막 거슬린다. 그럼 이게 뭐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발전기와 전동기의 에너지 전환. 전동기가 자꾸 이제 나오는 이유는 자꾸 나오진 않았죠. 지금 처음 나왔죠.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운 거야. 아까 앞에서 정전기 유도도 중2 때 배운 거라 그랬잖아. 그걸 우리가 배울 때 전동기도 같이 배웠거든.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이랑 헷갈리게 되는 거지. 정말 좀 치사하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끌어다가 우리 저 내면에 지금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꾸 이걸 끌어올리는 거야. 우리한테 막 헷갈리라고. 아예 전동기를 배운 적이 없으면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는데 뭔가 들은 기억이 있어. 작년의 기억이, 그지?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지. 얘네 둘은 에너지 전환이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 완전히 반대로. 약간 눈, 코, 입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관계인 거야. 우리 인슐린은 혈당량을 증가했을 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서로 반대되는 애들이었잖아. 이자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 발전기하고 전동기도 똑같은 거야.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건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발전기에는 뭐 그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마 불을 켜가지고 얘를 이동하겠냐고. 그게 아니라 얘를 움직여서 지금 불을 킨 거야. 움직여서 불을 킨 거라고. 움직여서 불을 킨 거라고. 불을 켜니까 사실 이게 뭐 빛 에너지로 바뀐 거긴 하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고, 여기 이제 막 돌아가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요. 전동기는 아까 그 돌아가는 그게 없네. 대신에 뭐가 있어? 전지가 있어. 얘는 전지를 껴줘야지만, 즉 전기를 줘야지만 얘가 움직이는 거야. 전기를 줘서 움직인 거야. 얘는 이걸 돌려가지고 불을 킨 건데 얘는 전기를 줘가지고 얘를 움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완전 반대되는 거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지요?